예, 안녕하십니까. 박사 연구 사기 정지열 학생입니다. 오늘은 닥터럴 디펜스 세 번째 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논문은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던 은행의 주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논문은 두 번째 논문은 가상자산 급락 위험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세탁과 관련 있는 은행들의 주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금 세탁 행위가 은행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걸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이 데이터가 자금 세탁과 관련된 행위는 은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들도 그냥 학술적인 연구, 그다음에 서면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은행의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것은 ICIJ라는 탐사 기자 협회가 2020년 9월 20일 내부자를 통해서 자료를 유출한 거가 큰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연구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금 세탁에는 총 7.45개 은행에서 10 개의 은행이 어 그 참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홍콩이라든지 스위스, 버르바도스 앤드 UAE 등이 자금 세탁의 저수지로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날 2020년 9월 20날 자금 세탁과 연루가 됐다고 은행의 뉴스가 나왔을 때 대부분 3.2에서 4.1% 정도의 가격 하락률을 보였고, 특히 동남아시아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4%의 차이를 나타나는 하락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은 앱스트랙트가 있고 관련된 챕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리스트 쭉 넘어가다 보면 인트로덕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 자체가 좀 학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금 세탁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얻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우연치 않게 내부자에 의해서 폭로됐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 학자적으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어떻게 은행들이 자금 세탁에 구성을 하고 있는지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로 분석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은 인제 선행 연구자들에 대한 문헌 연구 등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주식에 관한 거는 어 주식의 이벤트 스터디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해당 주식에 어떻게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챕터 3는 인제 리서치 메소드인데요. 그림 1과 그림 2를 보시면은 그림 1은 송금 은행이 어디서 많이 일어났고 금액이 어디서 많이 일어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제 선진국 위주로 많은 데이터들이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특이한 게 보면 인제 두 번째 그림은 수치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으로 나타나 봤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중국과 인근에 있는 쪽에서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의 인제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는 인제 경유지를 인제 이런 경우에도 자금 세탁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핀센에서 유출된 자료로서
1999년에서 2017년 동안 5,498 개의 금융회사들이 연루가 돼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한 1,402 건의 의심스러운 보고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방식을 통해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어느 자금 세탁을 동원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드, 어느 정도의 단계가 걸리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어느 국가가 아니면 어느 지역이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됐는가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까도 드린 바와 같이 한 10개 미만의 이제 그 은행들이 동원이 되고요. 또 너무 많은 은행들이 동원될 경우에는 그 자금 세탁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경로를 통해서 최종 자금 수취하는 쪽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건데요. 관련된 2020년 9월 19일 날 이렇게 은행들이 자금 세탁에 동원됐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자 많은 은행들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관련된 은행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고, 그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그 어느 거래소,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거래소별로도 분석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벤트 스터디 메소돌로지를 해 가지고 민 어드저스트 리턴 마하고 AR, 그다음에 리스크 어드저스트 리턴에, 그다음 마켓 모델 앤 익스펙티드 리턴 베이스드 온 싱글 팩터 모델 을 사용해서 스테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스테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관련이 있는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는 은행과 그다음에 자금 세탁과 관련이 없는 은행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 관련이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바 발표가 나고, 여기 보시면 테이블 22에 보시면 어 이제 그 7개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윈도우를 갖다가 3 개로 나눴는데요. 데이 1, 데이 0, 그러니까 발생한 일부터 3 일, 그다음에 발생하는 기준으로 3일 전, 그다음에 3일 전과 3일 후까지의 경과를 봤을 때 자금 세탁과 관련 있는 은행들은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4 에서 -3% 정도의 그 하락하는 것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와 상대적인 다른 쪽, 그러니까 관련이 있지 않는 은행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뱅크 ETF까지 분석을 같이 넣어서 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7개의 은행들이 그 당시 언론에 노출이 됐던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7개 은행들에 대한 그래프고요. 밑에는 연루되지 않은 그 증권, 그다음에 완료되지 않은 은행들이 주가 변동에 대해서 카에 대해서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스터디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유효성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테이블 24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가에 연루됐다라고 발표가 된 은행들의 주가 하락률이고, 밑에 있는 그 59 개의 증권은 이제 그거와 같이 인제 분석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핀셋의 자료와 관련이 있던 그 거래들의 59개 인제 거래소에 대한 증권의 주식에 대한 변동률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위에 7개 노출된 인제 대표적인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벤트 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 왔고, 그다음에 밑에 59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핀셋에서
누출됐던 그 은행들에서 주가를 갖다가 분석한 결과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락하는 내용을 명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역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은행은 이제 인디아인 경우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룹 R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기준이 되는 언론에 그 주요 언론에 노출됐던 7개 은행에 대한 주가인 거고 나머지 17개는 인도네시아인데 대부분 이 동남아 국가들이 더 자금 세탁이 연루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충격파가 더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지역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루됐을 때에 그 감내할 수 있는 페널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어떤 어 중간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자금 세탁을 행위해 주는 중개자에서의 중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경우에 은행들이 빚는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평가된 걸로 그 하락률이 높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자금 세탁은 늘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자금 세탁에 대해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자금 세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은행이 동원되는지 7.45개에서 10개 정도가 그 동원이 되고 나라는 2.3개에서 5개 정도의 나라가 연루된다는 점 등이 특이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자금 세탁 행위를 했을 때 그 은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3.2%에서 4.1%의 주가 하락률을 보이고 아까 인도네시아 본 것처럼 일부 지역별로 취약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어떤 것에 쓸 거냐면은 그동안은 은행에 대해서 자금 세탁을 지키라고 어 강요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행에 그 어떠한 자금 세탁에 투입되는 그 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총의 뭐 3%라든지 아니면 4.1%라든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어떤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이제 그 가상자산 급락 위험에 대한 위험 연구입니다. 뭐 뱅크런이라고도 하고 코인런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식적인 건 프라이스 크래시라고 이제 그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자 가상자산 그 디지털 화폐, 코인 이런 것이 이제 그 가격 하락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이제 변수들은 부적 편포라고 하는 NC 스퀘어, 그다음에 듀볼, 그다음에 공포 지수 빅스, S2XX,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 지수 EPU, 그다음에 CNN Fear and Greed 지수, CNN 공포 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코인은 지금 대표적으로 쓰이는 비트코인이랑 그 다음에 루나 코인, 그 다음에 FTT 코인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코인의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였지만 파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좀 특징이 되는 거고요. FTT 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가격 하락을 위해서 현재는 이제 파산됐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세 개의 코인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뭐 파산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문 닫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체적인 그 운영 실패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그 해당 내용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데가 많았고요. 경영산 이유로 파산한 데로 또 22%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기, 그 다음에 재브랜딩, 리브랜딩 이유로 문 닫는 거.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가 각국의 규제, 그다음에 해킹,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그 법원의 피소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많이 파산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산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2014년도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그 크립토 윈터에 많이 이제 파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행 연구는 이제 어, 뱅크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뱅크런이 일어나는지, 그거 코인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있고요. 여러 선행 연구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정형 데이터든지 뉴스, 감성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가상자산이 시장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도 아직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상자산이 그 변동률이 너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한 변수는 부적 편포, 더 네거티브 코이피던트 스큐니스하고 그다음에 다운 투 업 볼레틸리티라고 그래서 변동성을 측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두 지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거는 잘 아시고 있는 뭐 빅스 지수, 그다음에 VS2XX 유럽의 변동성 지수, 그다음에 미국 불확실성 지수, CNN Fear and Greed 지수, 그다음에 거래량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 종속변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적 편포, 그리고 부적 편포에 나타나는 함수는 아래와 같고요. 가격 등락 변동 계수 뒤블록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초 통계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각종 변수들에 대한 descriptive statistics들을 테이블 2에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FTT, 루나코인의 일간 수익률 등은 보면 어, 이 루나코인 같은 경우에 엄청난 급락률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뭐 비트코인 자체도 급락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 FTT 코인도 크지만 루나코인은 역사적인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하는 코인에 대해서 데일리 퍼센테이지 체인지, 그 다음에 부적 편포를 구했고요. 듀벌. 해당되는 데이터는 파이썬을 통해서 스크래핑을 해서 데이터들을 모았고요. 해당되는 모든 분석되는 변수들의 자료도 파이썬의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기간을 주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구해냈습니다. 구해서 모아서 그걸 해당되는 걸로 했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볼레틸 인덱스, 그 다음에 V2X 변동지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코노미 폴리스 언서티니티 인덱스, 그 다음에 CNN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데이터를 구했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 봤을 때 아까 그 가설을 세웠던 것 중에서 일단은 그 H12 대시 해가지고 미국의 증시의 변동성이 심각할수록 가상자산의 부적 편포의 급락 위험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다른 가상자산 비트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통계학적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불확실성 지수는 모든 연구 대상이었던 세계 대표적인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N Fear and Greed 지수도 FTT 급락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 어떤 가설들을 채택할 거냐 아니면 기약할 거냐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차 상관 분석과 그다음에 브랜드 인과관계에 대한 그 연구도 주문을 하셔서 심사위원님이 주문을 하셔서 그거에 관련돼서 또 자료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 픽스하고 비트코인 부적 편포 간의 바 분석도 해봤고요. 그 바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심플 바앤드 이렇게 테이블 18과 그 다음에 그 그림 18에 19를 통해서 해당되는 교차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연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저 인과관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스테타를 통해서 비교를 해 봤고요. 예, 관련된 그랜드 캐주얼리티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급락 위험과 뱅크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건가 해서 현재는 그 가상자산 크립토 뱅크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은 없었는데요. 대부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거는 뭐 0.8달러 스테이블 코인 한다면 시간이 12시간 경과한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70% 이상 뱅크런의 기준으로 가정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대부분 현재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을 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어, 핫 월렛의 한 경우가 30%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약간 오프라인으로 보고하는 70% 정도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게 보통 70% 룰입니다. 그러니까 한 3대 7 정도가 어떤 어, 유동성하고 비유동성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인데요. 아마 스테이블 코인도 그 기준과 비슷하게 해서 30%가 하락 빠지면 그러니까 70%에 도달하면 뱅크런이 확실시된다라고 보는 것도 한 가지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연구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 편포하고 가격 등락에 대해서 했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유명한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가 높거나 가상자산의 비트코인의 급락이 증가하였고 유럽 증시의 변동성 지수가 증가할수록 가상자산의 부적 편포 위험은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FTT 코인의 경우에는 미국의 CNN 지수하고 그다음에 증가할수록 가상자산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가상자산이 선호하는 거의 종류에 따르다고 다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김치코인이 루나코인보다는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T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본인이 가상자산에 미치는 가격을 파악하고 그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위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아 1달러 기준에서 어느 정도 하락할 경우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후속 연구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세심한 투자자의 투자 위험에 대한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챕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 메일로 그 자료들은 보내드렸고요. 일단은 뭐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 그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지적하실 내용 있으면은 그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미흡하지만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된다면 자금 세탁 방지 분야에 대해서 파이낸스와 접목을 해서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학회나 아니면 이 저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국의 자금 세탁 방지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